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덕방입니다. 요즘 언론 분위기가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일종의 대세라는 건데, 아무리 가을 기운이 마지막 자락을 놓아주지 않으려 해도 겨울의 완연한 기운은 첫 눈발까지 날리면서 본격 확산이 되기 시작하니 아침 저녁 옷깃을 여밀 정도의 쌀쌀함은 본격 겨울로 이어진다는 본능적인 느낌을 들게 합니다. 이게 기운이고 기세라는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딱 이렇습니다. 이젠 언론에서도 집값 하락에 대한 언급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집값 상승 기대 심리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 실제 거래 현장에서의 분위기 그대로를 풀어내는 듯 보입니다. 2차 폭락 분위기도 물씬 느껴지고요. 지금 유럽에서 집값이 폭락하고 있는 독일과 비교하는 상황도 나오고 있고요. 세금 문제와 결부 집값이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와 결부된 지금의 집값 구도는 절대로 고금리 영향력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당연 빠따 집값 상승은 고금리 발목에 묶여 있다는 사실, 고로 집값이 다시 일어설 기운마저 다 상실한 분위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유독 송파만 외로워 보이는 건 서울에서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으로 나타난 홍일점과 같은 집값 추세. 이러던 송파도 지난주에 잠실 쪽 추락으로 이런 상승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지 오래됐고요. 결국 여타의 자치구는 본격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기도 하고 있죠. 한국은행 총재와도 연관해서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건 집값이 30% 이상이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 PF 문제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언급도 했었습니다. 한국 총재의 발언은 상당히 뼈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집값 30%를 데드라인으로 보는 건 이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서 30% 이상으로 빠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죠. 제가 보기에는 40% 이상 충분히 빠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완연히 내수 경기 자체가 지나는 동네 상가를 둘러봐도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걸 느낄 정도로 사람도 없고 물건도 빠져있고 사장님들 안색도 안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만큼 실질소득 감소, 가처분 소득 축소라는 소비 여력 확대가 쪼그라드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구매력을 받쳐주는 소비 심리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소비 심리가 11개월 만에 하락하면서 집값 구매력, 그러니까 더 이상 내놓은 집을 사줄 사람들이 씨가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 매물량은 역대 최대를 찍고 있죠. 8만 건을 간을 엿보고 있는데, 이게 전주에는 빠졌다가 이번 주에는 좀 들어갔다가 썰물, 밀물 빠졌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주인들이 멘탈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는 얘기고요. 8만 건은 이건 심리 마지노선입니다. 이게 터져버리면 이때부터 우수수수수 서울 집값은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거 정말 하나의 분기점이 될 만한 일이거든요. 이제 본격 집값 하락이라는 궤도 속으로 완전히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고, 그만큼 집값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 실종 신고를 해야 할 판이죠. 팔고 나가고자 하는 매도자들 간의 치열한 눈치 싸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끼리 엄청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그냥 철덩어리 매단 것처럼 수면에서 쑥 하고 가라앉게 되는 거죠. 좀처럼 떠오르기 힘든 추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대부분 언론의 논조만 살짝 스캔을 해보기만 해도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뭔가 발을 슬슬 빼는 듯한 느낌마저 들고요. 대세 하락장이 본격 시작된 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실거래 현장에서 가격이 실제로 빠지고 있었는데도 지표가 자꾸 상승 쪽으로만 나오니까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로 보였을 뿐입니다. 부동산은 거래로 말하고 가격으로 증명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결코 지표로만 포장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부동산 시황은 뚜렷한 하락세로 가는 중에 있고, 심각한 건
그러니까 속도 얼마나 하락 속도가 붙느냐인데 호가세가 하락 속도에 지연작전 벌이면서 가격 띄우기로 연막 피워도 예전에는 이게 가능했어. 당시에는 대외 여건이라는 변수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한국 집값은 국채금리, 유가급 등 환율 문제, 한국 국채금리, 은행채금리, 코픽스, 가상금리 등등등 모든 변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주작을 할 수 있는 해법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다 외부 여건의 타격이 그냥 집값 하락세를 향해서 공세적인 지표로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설프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눈 가리고 아웅 못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답답할 수밖에. 그냥 그대로 기동 타격대입니다. 기동 타격대. 바로바로 집값 털어버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하락 속도는 이전과는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게 나타날 거고, 낙폭 역시 뭐 삼겹살, 오겹살 투툼하게 역대급으로 그 낙폭의 간격이 커져서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겠습니다. 그러니 뭐 언론도 뭐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냥 시장의 흐름대로 가자는 거죠.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지표가 한국은행을 통해서도 나왔죠. 최근에 한국은행이 가계부채가 1086조에 이른다는 발표를 했어요. 이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이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어떤 위기감이 담겨 있는 말이거든요.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가계부채 잡히지 않으면 금리 인상까지 하겠다는 말도 던졌었는데요. 지금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10배를 웃도는 부채 상황을 보면 정말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어요. 12월에 느닷없이 금리 인상 카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동향조사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건 결국 부동산 거래량이 완전히 절벽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집을 살 의사, 그러니까 구매력이 충전이 되어 있느냐인데, 이 지표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 집값이 다시 탱탱하게 살아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소비자 심리지수 CCSI가 98.1을 기록해서 1.6포인트가 내려갔어요. 그만큼 구매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일단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전반적으로 약화된 거라 볼 수 있는 추세고요. 부동산과 연관된 주택가격 전망지수 CSI, 왠지 수사당할 것 같은 느낌도 들죠. CSI. 이 지표는 더 심각해서 2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집을 살 의향이 없다는 거야. 그 수치가 올라갔다는데 뭐 그러니 당연히 서울 매물이 8만 건 찍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가계 재정, 현재 생활 형편에 대한 인식도도 2포인트가량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당연히 빚은 늘고 실질소득 감소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와 연관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4포인트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선 지갑에 자물쇠를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거고, 가뜩이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출 크게 일으켜보자는 생각 들겠습니까? 물론 뭐 1주택자들,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신축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보고 털어먹자고 덤비는 분위기가 있는데 자칫 뭐 이러다 골로 갈 수도 있죠. 옛날에는 집값이 정말 미친 듯이 올랐지만 이젠 더 이상 집값이 생각만큼 오를 수가 없는 구조예요. 당장 2차 하락장을 걱정해야 할 판에 아직까지 설거지를 하려는 수요가 이제 뭐 구축 매매 시장이 아니라 신축 분양 시장에 다리를 떡하니 걸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 어떨까요? 가계저축에 대한 전망 수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가는 당연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피부로 느껴지니까 뭐 매일 마트에서의 물건값 태그 단위가 틀려져 있는 걸 목격을 하잖아요. 정말 뭐 어마무시하다는 그런 어떤 이 체감적인, 이걸 난이도라고 해야 되나 긴장감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복잡 미묘한 마트에서의 물건 가격표를 보면 혼돈이 옵니다. 주택가격 전망도 역시 그리 낙관적일 수가 없는 거죠. 매달 1억씩 오르는 것도 어떻게 아파트값이 한 달에 1억씩 오르냐. 이렇게 지금 소비자 동향 심리지수는 더 이상 주도적인 매수세를 만들어낼 만한 여력을 고스란히 상실해 버렸다. 이후 매매 시장은 거의 아비규환, 집을 팔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게다가 집값을 대폭 내려서
파격적으로 내놔도 더 떨어질 거라는, 이번 하락장은 굉장히 오래 갈 거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잘 물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세가 가격을 낮춘 매물 잘 물려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무릎 아래를 지나서 발목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리게 될 겁니다. 이때는 진짜 엄청난 집값 출혈 경쟁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일본 버블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일본 애들은 기본 산업 구조가 받쳐주는 상황이잖아요. 내수가 얼마나 탄탄해. 또 도쿄를 중심으로 한 집값 폭락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버틴 거지.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오면 이건 뭐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까지도 그냥 도미노식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장기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죠. 기본 경제 펀더멘털 잠재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처럼 비슷하게 부동산 의존 자산 시장을 너무 키워놔서 상당히 타격을 크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한국은행이 방점을 찍은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서 결국 중앙은행 뭡니까?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12월에 최종적으로 꺼내들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지금 언론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고요. 2차 폭락을 얘기할 정도고 한국은행의 발표 역시 상반기와는 다르게 낙관적인 전망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 지금 추세 잘 살피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제 부동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걸 언론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정도로 지금 부채 규모는 로켓하고 달나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소비자 동향 지수까지도 안 좋은 지표. 지금 구매력 있는 매수세가 전혀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이고 8만 건을 향해 가는 서울 매물은 폭증하듯이 연말로 갈수록 더욱 적체되고 집값은 하방 압력이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중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